조용한 부자가 결국엔 이깁니다. 최상위 부자 0.1%의 평생 자산 중 83%는 급여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차, 시계, 여행 혹은 럭셔리 라이프, 보여주기식 문화가 생겨나게 됐고 우리는 어느새 그 안에 살고 있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멜 아브람과 조용한 부자들이 나눈 진짜 부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짜 부자들은 모르는 첫 번째 함정, 당신의 부가 클수록 그리고 그걸 더 크게 드러낼수록 그 부는 더 빠르게 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이제 부자들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부자와 시끄러운 부자. 전자는 세상이 쫓는 반대로 조용하게 부를 쌓고 즐기는 반면 후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빛나는 겉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과시하며 빚에 허덕이곤 하죠. 그래서 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비밀은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겉으로는 검소하게 조용하게 행동하면서 돈이 뒤에서 당신의 자유를 쌓도록 두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돈이 나의 자유를 쌓을 수 있도록 두는 것. 수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이 흘려버리는 말과 같죠. 부는 쓰지 않은 돈이 모이는 과정이다. 즉, 조용한 부자들의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물론 진짜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용하게 절제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부를 대하라는 말인 거죠. 저는 지난 30년 넘게 공인회계사로 재무 어드바이저와 멘토로 그리고 한 명의 사업가로서 시끄러운 부자들과 조용한 부자들의 차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조용한 쪽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과시형 부자가 모르는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자유를 만드는 건 시스템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뭘까요? 조용한 부자들은 자유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당신이 돈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지속적으로 금융자산, 사업 등의 다양한 투자로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가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끄러운 과시형 부자들은 왜 이 과정에 다다르기 힘든지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걸 떠벌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왜 조용한 부자들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걸어다니는 ATM처럼 보이고 사기꾼에게는 표적이 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기대와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부유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입니다. 또한 제 말의 요점은 단순히 조용히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오래가는 조용한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 심리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는 건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정체성을 함께 사게 되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팝니다. 에스턴 마틴,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우리가 사는 건 이미지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에 한번 집착하기 시작하면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더 멋진 휴가, 더 비싼 레스토랑, 더 화려한 소비들로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해요. 비교는 끝이 없고 압박은 커집니다. 그렇기에 과시하는 부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동반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수백만 달러 자산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국산 중고차를 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스트코에서 산 청바지를 입죠. 물론 정반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들 중 과연 누가 밤에 편히 잘까요? 명품 벨트를 찬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만장자의 90%는 자기 수입보다 훨씬 적게 쓰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과시보다 평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의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멜은 단 1분 만에 끝나는 조용한 부자를 위한 연습법도 추천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서 월 지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3가지를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중에서 순전히 이미지를 위해 쓰는 돈이 있나? 이 질문은 스스로의 소비를 돌아보게 합니다. 무심코 써버린 내 지출이 혹시 과시형 가짜 부자들의 지출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그리고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에 대한 행복과 자유가 아주 잠깐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쓴 돈은 나와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이 되니까요. 그럼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이미지보다 삶의 경험 그리고 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그런 가벼운 소비를 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외부를 의식하며 살았죠. 거짓말을 하진 않을게요. 그 순간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 청구서를 보면 항상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그리고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이미지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자 저는 있는 그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 전부로 말이죠. 소셜미디어는 함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통찰. 우리는 더욱더 사회적인 사람, 지인들과의 친목 유지라며 삶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판단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비교는 중독과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느낀 조용한 부자들은 가족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거의 공유하지 않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SNS를 점검해 보세요. 봐라, 이게 내 물건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시물을 경험, 감사, 그리고 배움으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세요. 조용한 부자들만 아는 3번째 함정, 브랜드가 아니라 자산을 쌓아라. 실제로 상위 0.1% 극소수의 부자의 평생 자산 중 무려 83%는 급여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들에서 나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부자들은 온라인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빚에 시달리죠. 그렇기에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은 옷장 속 브랜드가 아니라 자유를 가져다줄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조용한 부자를 위한 또 다른 연습은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나가면 됩니다. 매달 한 번의 체면 소비를 멈추고 자산에 대한 투자로 바꿔보는 거죠. 새로운 아이폰 대신 인덱스 펀드 혹은 애플의 주식을 사봐도 좋습니다. 핸드폰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지만 사놓은 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을 더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물론 이 조언은 멜뿐 아니라 수많은 멘토들이 했던 말입니다. 저 또한 지출 앞 해당 브랜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봤고 그 결과 투자에서 나온 이득은 소비 패턴을 바꾸게 만드는 정말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용한 부자들이 이 부분을 겪어가며 남긴 조언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꼭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자 조용한 부자의 트로피는 이겁니다.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자는 잠, 사기꾼 걱정 없는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즉,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삶이라는 작품을 그려나가는 멋진 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빛나든 혹은 혼자 빛을 내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 되겠죠. 멜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부를 쌓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여야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도 소셜미디어 속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이웃과 사촌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조용히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진짜 부다. 이번 영상을 정리하며 새삼스럽게 많은 걸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다른 방식들로 조금 시끄럽게 부를 만들고 또 멋진 삶을 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각자가 원하는 길은 다르잖아요. 적어도 제가 원하는 길은 시끄러운 길은 아닌 것 같기에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을 알기에 조용히 불을 쫓는 여정에 힘이 되고자 이렇게 오늘도 멘토들의 메시지를 모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민하던 그 결정을,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10대에는 큰 꿈을 꿨고 20대에는 그 꿈이 서서히 멀어져 갔으며 30대엔 어느새 그 목표를 잊은 지 오래,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며 삶의 의미를 서서히 잊어갑니다. 그리고 들리는 사람들의 성공담, 그들의 경험은 마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성공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일처럼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나는 꿈도 못 꿀 위험한 도전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험한 도전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뿐이고, 창조가 아니라 모방을 선택했다면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선 이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창조가 아닌 누군가를 따라가는 모방, 그리고 리스크가 전혀 없이 성공을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접근법들을 말이죠. 자수성가 투자자이자 사업가인 모하니시 파브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 대부분의 세계적 기업들은 창조가 아닌 모방으로 시작했다. 저도 이 문장을 듣고서 고개가 갸우뚱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구글이 사실 누구를 따라한 거라고? 실제로 구글은 빙이라는 기업을 모방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창조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모방했습니다. 워드는 워드 퍼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엑셀은 로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방했죠. 즉, 무언가를 창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반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인 월튼 패밀리의 샘 월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어스, K마트라는 슈퍼마켓 체인들을 모방했고, 현재는 모두 월마트가 장악하며 모두의 머릿속에 오리지널이라는 인식을 180도 바꾸어 버렸죠. 모하니 씨는 말합니다. 샘 월튼은 모방에 천재적이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가족들은 차에 두고서 동네의 모든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고 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어느 부분을 베낄 수 있는지 말이죠. 실제로 샘 월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많은 리테일 매장을 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 10분만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드러나는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샘 월튼은 최고의 위치에 남기 위해 창조보다는 끊임없는 모방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배우기보다는 한 매장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시켰어요. 나는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생전에 남긴 이 말처럼 말이죠. 이 외에도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라는 한 가지 컨셉을 베끼며 시작한 스타벅스, 심지어 지금의 스타벅스는 오리지널 스타벅스가 아니라 하월드 슐츠가 기존 브랜드를 인수하고 컨셉을 모방하며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모하니 씨는 이 모토를 믿습니다. 모방만 잘해도 90%의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다. 즉,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 무언가를 창조할 필요 없이 누군가 패어놓은 길을 따라가면 된다.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도전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리스크라는 큰 부담이 있죠. 대부분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한 삶과 가정이 존재하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조금의 두려움을 마주할 겁니다.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모하니 씨는 이런 인사이트를 던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은 리스크가 큰 도전이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사업가들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한한 자산은 시간. 그렇기에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다니기 싫은 직장에서 주 5일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즉, 하고 싶은 일을 시도조차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어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세상에 꺼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그것보다 큰 리스크가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2%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혐오하고 85%의 사람들은 흥미를 못 느끼거나 아예 잃은 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정말 극소수 빼고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정말 큰 리스크가 될 테니까요. 모하니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도 처음엔 직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는 한 주에 168시간이 주어지죠. 그중 직장에서는 40시간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며 생각해보니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한 주에 30-40시간 정도를 더 내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더군요. 그는 이 부분을 블록들로 설명했습니다. 개당 2시간을 뜻하는 블록들. 우리는 하루 4개의 블록인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그렇게 일주일간 56시간을 잠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로 보내며 40시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죠. 또한 출퇴근 준비, 샤워, 식사 등 평일에는 하루 4시간, 주말에는 8시간을 사용하며 기타 시간으로 총 36시간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프리타임, 여가 시간으로 소셜미디어, 친구들과의 만남 혹은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역시 주중에는 4시간, 주말에는 각각 8시간으로 총 36시간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두가 쓰는 가장 일반적인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사업이나 도전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철칙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먼저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일단 직장과 병행하며 시작하세요. 도전 후에는 항상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나 식비 등을 낼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을 항상 남겨놓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도 큰 비용을 치를 거예요. 그러니 시작은 프리타임, 여가 시간을 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집을 직장 가까이로 옮겨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보는 것도 좋죠. 물론 만약 직장이 너무 좋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나아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하고 있죠. 90%가 넘는 사람들은 직장을 너무나도 싫어하거나 혹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약 한평생 마음속에서 꺼내보고 싶었던 꿈이 있다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음악이 들린다면 그 음악을 세상에 꺼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며 모든 시간을 저만의 도전을 위해 쏟았습니다.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지만 제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시작해보세요. 누군가를 모방하며 시작하면 되고 그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하나뿐인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그도 잘게 시간을 쪼개가며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갔고 직장에 사표를 내는 순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반이 힘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여가 시간을 없애고 자신만의 도전을 하는 게 더 재밌고 즐거웠다고 말해요. 자유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들과의 술 약속에 나가는 것보다 돈을 벌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와 행복을 느낀 거죠. 정말 모든 순간들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 속 그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성공한 모두가 창의적이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모방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스스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꿈꿔온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며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자산을 나의 꿈을 위해 투자해 나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잖아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봤겠지만 어느 순간 그 격차가 벌어지니까 나는 애초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멈추곤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창조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모방하며 나아갔다는 그런 힌트를 얻었을 때 나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에 대한 진입 장벽이 제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을 지나 결과를 볼 때 그 희열 때문에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고 과거의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러니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싫거나 무언가 다른 할 일은 없는지 그런 궁금증이 든다면 스스로가 보내는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그 시간 속에 성공을 위한 작은 공백을 만들어보며 시작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원하는 음악을 찾아 나만의 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연주가 아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정,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말이죠.
그때 우리는 시간이 사라지는 몰입이라는 경험을 하며 진짜 원하던 삶을 사는 현실을 마주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며 평범했던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더 나아가 하나뿐인 원하던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